로봇이 언제 상용화되느냐? 전 곧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요, GPU 들어가죠, 배터리 들어가죠, 센서 들어가죠, 전력, 클라우드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AI 반도체 투자하는 게 로봇 투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테슬라 CEO가 AI 인프라를 전 세계 모든 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한 거, 그분들 그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큰 미래에 대한 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결국은 AI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휴머노이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산업이 아니라 AI가 초래한 문명의 변화다, 그렇게 인식하고 장기적인 눈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26년 기둥산업 모두가 다 AI랑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자율주행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로봇 산업은 하드웨어 산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하고 별반 다를 게 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봇을 전체 구성하는 거에 자동차에도 이제 MCU라 그래가지고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비즈니스 얼개를 봤을 때 로봇을 팔아서 돈 버는 비즈니스인데, 로봇 한 대가 요즘 중국에서는 지금 로봇을 판매도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데 그게 뭐 대당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런데요, 그죠? 그리고 뭐 간단한 건 더 싸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난리 팔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많이 부각이 되겠죠. 어떤 회사 로봇이 뭐 진짜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생산이 높다,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시장 전체가, 로봇 시장 전체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전기차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높은 마진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 테슬라가 한때 전기차 팔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27.5% 나온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2, 3년 전에. 근데 테슬라 지금 전기차 영업이익률 10%도 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분들께서 너무 많은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엔비디아 GPU 팔아가지고 70%대 매출 이익률이 나오죠. 브로드컴은 통신 장비, 통신용 기기 만들어 팔아가지고 78%대 매출 이익률 나와요. 근데 로봇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로봇은 자동차 산업의 마진율, 초창기에는 물론 높겠지만 점점 지나면서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 로봇에 너무 많은 환상을 갖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초창기에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먼저 빨리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선점했을 때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테슬라 차처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점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동안은 주가도 하이라이트가 많이 될 거고, 그런데 중국 기업이 지금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죠. 사실상은요, 전 세계에서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중국에 지금 뭐 테슬라랑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나선 데가 유니트리도 있고요. 뭐 샤오미도 그거 하겠다 그러고, 샤오펑도 내년부터 뭐 주문 받아가지고 판다고 그래요, 그죠? 많은 회사들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동차 만드는 공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된 거를 각종 원자재들, 금속이나 뭐 플라스틱 혹은 탄소화물 그런 걸 만들어 사람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뭐 유압 기술이나 간절 기술, 그게 이제 핵심일 거고, 손가락 마디마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정말 핵심 기술, 그런 자동차 기술하고 조금은 닮았죠,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만드는 뇌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이거 그럼 우리가 이제 물리적 AI 반도체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로봇 자체에 너무 많은 환상을 그분들께서 가질 필요는 없다. AI 반도체가 너무나 중요한 게, 예전에 로보트테크 있는 그 철이 영희가 운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은 철이 영희가 필요가 없어. 철이 영희 필요 없고 반도체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반도체가 여기서도 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이제 인류가요, 특히 북핵위선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젊은 분들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물론 제 젊을 때도 누구든지 험한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제조업체 인건비가 화이트 칼라 인건비보다 더 높아져 있는데도 지금 웬만해서는 이제 노동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자리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기 싫어하거나 못하는 일, 전쟁에서 지뢰를 탔는 일, 그 다음에 막 진짜 3D 업종이라 그러죠. 힘들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자동차 조립 라인, 컨베이어 라인에 있는 그런 것들, 단순 반복적인 일을 로봇에 맡기는 거니까 로봇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 사람이 대신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젊은 분들 앞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AI가 사람의 일자리 뺏어간다 그러고 로봇이 일자리 뺏어가고, 이제 또 말씀드릴 자율주행은 또 운전사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예요. 단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들, 이런 일들은 이제 직업으로 선택하면 안 돼. 창의적인 일, 이런 일 쪽으로 점점 가야 된다는 거죠. AI가 처음으로 이제 몸을 얻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왜 선진국일수록 사람이 부족해질까? 선진국일수록 서비스 요금이 비싸지죠. 예를 들어, 제하의 요금은 선진국일수록 풍부해져서 싸지는데 서비스 요금이 비싸지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기술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이거 인구 구조가 이제 험한 일을 하기 싫어하고 북해선의 선진국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요. 미국도 이민자들이 유입이 없다 그러면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아니죠. 중국도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도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고, 일본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왜 아시아 국가들만 유독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을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 학급 반장님 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은 북핵위선에 독일도 프랑스도 출산율이 줄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가 급격히 출산율이 줄지 않을까요? 네, 이민자 영향도 좀 있겠죠. 혼인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렇습니다. 서구에서는 미혼모가 아기를 놓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녀되거나 혹은 미혼모 자녀에 대해서, 싱글맘의 자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시선이 따뜻하거나 최소한 정상적이다, 그게 뭐 죄가 되느냐, 부끄러운 일 아니다 이러는데, 유독 이 유교 문화권을 가진 중국, 일본, 한국 요 세 개 나라, 북핵위선에 있으면 발전 많이 된 요 세 개 나라에서 유독 싱글맘의 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해소돼 가고 있죠. 해소돼 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동북아시아 세 개 나라에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자들을 많이 유입시키든가,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유교적인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조덕관념, 이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진행돼 가고 있는데, 급격히 이게 안 바뀌죠. 인구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애를 낳아야지 그러고 애를 하나 낳았다. 그 애가 경제활동 인구가 되려면 앞으로 16년 걸려야 돼요. 그때부터 경제활동 인구에 진입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잘 사는 나라에 잘 살면서 돈이 여유가 있는 나라일수록 애를 안 넣고, 애를 안 놓을수록 더 서비스 요금이 비싸지고, 또 그럴수록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나라들에서 로봇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은 인구 구조, 문화, 그리고 또 AI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쳐지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핵위선 국가의 공통된 문제예요. 사람이 사라진다고. 북핵위선 국가 중에도 특히 동북아 3개국이 더 심한 편이고요. 유럽은 이슬람권 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여기 적도벨트에서 북핵위선으로 사람이 자꾸 올라와요. 미국도 사람이 막 무지 유입되고 있었고, 유럽도 그러고 있었는데 다들 이제 빗장을 걸고 있죠. 그죠? 미국도 이제 올라오지 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유럽도 지금 차례대로 빗장을 걸고 있어요. 미국이 보호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더 로봇이 더 많이 필요한 세상으로 바꿔지고 있다. 트럼프가 이민자
코로나를 유입을 억제하는 게 이게 머스크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분들 정말 그렇죠, 그죠? 구조를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출산 노령화가 심각한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요 세 나라는 다른 문제도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는요 싱글맘의 자녀의 출생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제가 한때 미국도 한때 40 몇 프로가 넘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결혼해야 된 걸로 하고 미국하고 이런 데서는 생명을 존중해서 사회적 비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특히 애를 적게 놓는다. 생산 가능 인구가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앞으로는 급격히 감소할 거예요. 특히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형편이 좋으면 좋을수록 애를 적게 낳아요. 우리 어릴 때는 집집마다 평균에서 6남매, 7남매 있는데 요즘은 많으면은 형제고 그렇습니다. 그죠? 다둥이 가구가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즐기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머리 수준이 깨어 있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그런 생각도 많이 갖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SNS 발달도 영향이 있다. 타인의 성공을 너무 지켜볼 수 있게 돼가지고 SNS에 보면 걸핏하면 뭐 좋은 가방 메고 나온 누구 차 샀다 자랑하고 누구 뭐 계좌 인증해서 돈 벌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래서 질투심의 확산의 속도가 무지 빨라지니까 애 놓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노동 비용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고령 인구도 급증해 가고,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민자를 최근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하느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증기기관, 이게 이제 에너지를 도구로 바꿔놓은 거죠. 노동을 대체한 게 있었고, 전기가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컴퓨터는 사무 자동화를 제법 많이 만들어나고 컴퓨터 이름이 뭘까요? 우리 컴퓨터 그러니까 고유명사처럼 들리죠. 계산하는 기계를 컴퓨터라고 그러죠. 컴퓨팅이 계산이잖아요. 그죠? 계산은 컴퓨터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게 컴퓨팅. 그렇죠. 우리 컴퓨터가 계산하는 놈이에요. 그렇게 컴퓨터 안에 모든 로직은 1과 0으로 되는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몇 개를 조합해서 거기 코드를 만들어서 계산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용 계산기 있잖아요. 또 그것도 일종의 컴퓨터죠. 그죠? 일종의 컴퓨터가 계산기예요. 근데 조금 더 많이 복잡한 계산기. 근데 AI는 이제 그보다 더 고급화된 계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물리적 노동, 판단을 동시에 대체하는 AI 시절로 지금 와 있어요. 컴퓨터가 발전한 거죠. AI로. 그래서 휴머노id 로봇이 앞으로 커진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가 아니고 실업이 폭증한다가 아니고 실제 의미는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사라지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시각이다. 그리고 AI 때문에 줄어드는 사무직 일자리도 단순 노동을 하던 인류를 생산성을 증가해서 더 즐기고 살고 좀 고급진 노력으로 고급진 노동으로 바꿔놓으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겠죠. 로봇을 사람처럼 바꾸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수요의 출발점인 이유 로봇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이걸 굳이 사람 안 닮게 해도 되죠. 그죠? 굳이 사람 닮게 하는 이유는 그 이질성, 사람들의 F적인 감성에서 이질성을 줄여주려는 거죠. 그죠? 이왕이면 예쁘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막 에얼리언처럼 만들면 그럼 이거 무서워서 데리고 쓰겠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로봇인데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친밀감을 높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AI를 가장 많이 소무하는데 AI가 제일 필요한 건 로봇이 곧 AI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AI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시각을 인지해야 돼요. 로봇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연산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공간을 이해해야 돼요. 물리적 AI.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시각 인지는 많이 지금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짜야죠. 그죠? 이거 보고 공간을 인지했어.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보고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앞에 절벽이야. 그런데도 앞으로 고 이러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그럼 보고 인지해서 멈춰. 이게 다 머리에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도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계속 능력이 늘듯이 스스로 자가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위성도 필요해지고 AI 반도체도 많이 필요해지고 배터리도 필요해지고 데이터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고도로 발전하면 얘가 이제 비행기도 조종하고 오만 거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가면 테슬라 보시면요.
휴머노이드 로봇 언젠가는 그게 군인이 되지 않을까요? 스페이스X에 링크를 걸고 스페이스 링크하고 통신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쟁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테슬라 로보택시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고 인지하고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테슬라 CEO가 최근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AI 하는 회사보다가 더 많은 연산 능력을 AI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최근에 인터뷰에 12월 28일 날 CNBC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 아저씨가 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에는 가정용, 사무용으로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저거를 군대로 만들 생각도 있지 않을까. 위성,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걸 다 연결시키면 그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먼 훗날 얘기 같으시죠?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무인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휴머노이드에 날개를 달아주면 아이언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아이언맨이 나와요. 아이언맨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아이언맨은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이언맨 3, 2 거기 보면 막 수명의 막 복제된 아이언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복제된 아이언맨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 모스크가 자기가 진짜 스타워즈 전쟁에 나오는 그 다스 베이더스 그럼처럼 나 진짜 세계를 지배하겠다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진짜 뜬구름잡이 얘기죠, 그죠? 뜬구름잡이 얘기 같은데 지금 더 전율할 것은 기술이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들하고 저는 뭐 하면 된다고요? 돈 벌면 되죠. 돈 벌면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얘기 그렇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는 거죠. 영화는 사실 미래에 70년대, 80년대 나온 영화가 지금 거의 다 현실화돼 있어요.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온 게 거의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스타워드 내용도 실현되는 게 많고요. 또 뭐 토탈리콜, 그 다음에 그 뭐 제오 원소, 공상과학 영화들이 지금 다 실현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최근에 나온 아바타 3, 거기도 보면 뭐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첨단 뭐 많이 나와요. 근데 아바타 3를 봐도 역시 하늘이 하는 일이 제일 커요, 그죠? 뭔 얘기다 또 옆으로 가죠. 하여튼 하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산업별로 보면 로봇이 노동 구조를 바꾼다. 이건 우리가 다 알죠, 그죠? 물류, 유통, 제조. 하여튼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거. 사람하고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사람은요, 생각이 있고 피곤을 느끼고 또 불평, 불만도 많고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래요. 로봇은 불평, 불만 없어. 너 24시간 일해. 밥만 주세요. 전기만 꽂아주시면 저 24시간 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대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류 파킹, 쿠팡, 물류센터 24시간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로봇들이 많이 대체할 수 있어요. 건설 인프라,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현장에서 막노동 하시는 분들 많이 줄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로봇으로 많이 대체할 수 있고, 돌봄. 이것도 제가 또 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법을 좀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유류분 제도를 이제 없애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제는 만약 그게 돼가지고 유류분 제도가 상속세법에 따른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요즘 자연스럽게 연세가 들면 당연히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를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 있어요. 그래도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전제를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돌봄 서비스죠,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 요양병원 가기 싫어요, 진짜. 왜 싫냐면 이왕이면 그 뭔가 그 생활하면서 서로 교감하고 살고 싶지 요양병원에 가서 그게 참 이렇게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돌봄 서비스 그것도 이제 많이 앞으로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 근데 그거 간병하는 걸 로봇한테 맡기고 근데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시장을 주도하느냐? 미국 테슬라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다음 중국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피규어 AI 뭐 많아요. 또 뭐 특수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 이런 건 일본 회사도 한학도 잘하고 있고 잘하는 회사들 많아요. 부품들 뭐 이런 것들 잘하는 회사가 있고 뭐 미국에는 피규어 AI가 또 잘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 가면 샤오미, 샤오퐁 잘하고 있고 유닛들이 뭐 잘하는 회사가 많아요. 미국은 두뇌 중심이고 또 중국은 아무래도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니까
피규어 중심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본도 잘하고 있는데요. 뭐 일본도 거기다 잘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 ETF를 그분들이 구입하시면 거기에 상당 비중이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어요. 두뇌에 관련된 거, 로봇이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도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누가 잘할지 이거는 제 생각에 전 세계에서 로봇이 제일 많이 작동되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는 몇 개 이제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해서 뭐 잘하겠다 그러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 두산은 산업용 로봇에서는 제법 잘하죠, 그죠? 근데 뭐 산업용 로봇하고 이거는 휴머노이드는 다르니까 제가 오늘 언급할 주제는 아니고, 대신 우리나라는 너무 높은 밸류를 한꺼번에 주니까 그분들 투자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부품 내재하고 제조 능력은 끝내주죠.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 유니트리 로봇 지금 북경에서 팔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찰 방식으로 판다 그래요. 경매 방식 비슷하게. 어떤 거는 뭐 잘하면 600만 원에도 팔린다고 그래요. 그럼 뭐 춤도 추고 축구도 하고, 축구하다가 자꾸 뭐 넘어지고 그런다 그래요. 또 우리도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자동차 강국이고 반도체 강국이니까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중국이 잘하는 비즈니스를 끝까지 이거 제가 잘 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도 뭐 소니도 하고 잘하죠. 옛날에 잘한다고 그랬어요. 고령자 돌봄 서비스 이런 거 한다 그래요. 로봇은 노동의 플랫폼하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전체적인 정의 얘기고요. 로봇은 결국은 AI 모델, 반도체, 배터리, 센서,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봇이 언제 상용화되느냐? 전 곧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봐야 하는 거는, 그리고 막 단일 로봇 회사, 그분들 왜 어떤 회사에 막 로봇 막 이렇게 전시회하고 그거 보고 막 와 죽이네 이래가 그렇게 투자하는 건 투자하면 돼요. 왜냐하면 낚이는 걸 수도 있고, 상용화되는 거랑 실험용 하나 잘 만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드웨어 비즈니스라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로봇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도 잘하고 있고 현재 PER도 나오는 그런 회사 위주로 투자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생태계에서 넘버원 기업을 그래도 갖고 가는 게 가장 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로봇 좋아하면 반드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요 GPU 들어가죠, 배터리 들어가죠, 센서 들어가죠, 전력, 클라우드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AI 반도체 투자하는 게 로봇 투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테슬라 CEO가 AI 인프라를 전 세계 모든 회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한 거, 그분들 그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될 큰 미래에 대한 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결국은 반도체, AI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휴머노이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산업이 아니라 AI가 초래한 문명의 변화다, 그렇게 인식하고 장기적인 눈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두뇌고요. 우주, 통신망 이런 거는 신경망이고, 방위 산업은 거기에 우주항공하고 같이 엮여있는 AI 때문에 촉발되고,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한국이 잘하는, 한국이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산 잘해요 지금. 물론 이제 음악도 잘하고 라면도 잘해요. 하여튼 저 글로벌 넘버원한 회사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면 제법 오래 좋아합니다, 그죠? 중간에 또 꺾이면 제가 금방금방 내려놓지만 그렇습니다. AI는 이미 똑똑해졌는데요.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이제 AI가 합니다. 그걸 또 AI의 몸은 뭐냐? 로봇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새해에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이죠. 그죠? 근데 자율주행은 이제 큰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자율주행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지금. 그게 수익 모델도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구현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레벨 1, 2, 3, 4, 5가 의미하는 거는 그분들 무려 2년 반 전 영상에 제 자율주행의 레벨 1, 2, 3, 4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 설명드려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은 레벨 3 정도까지는 눈앞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레벨 3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테슬라 길이 있고 웨이모의 길,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요거는 뭐가 차이냐면 테슬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거는 카메라만 하드웨어의 힘을 빌리고, 나머지 운전하고 하는 거는 AI를 이용한 반도체 기술, 인식 기술로 사람이 조종한 거죠. 똑같이 하고, 사람의 인지 기능 중에 부족한 거는 눈에 관련된 거. 눈은 반도체가 눈이 달려 있는 거니까 카메라만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겠다가 테슬라 방식. 웨이모 방식은 그게 아니라 카메라도 필요하고 라이다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 또 레이더를 이용하는 거. 레이더는 전파를 쏘아서 물체에 돌아오는 거를 파악해서 물체에 어떤 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
그건 전천으로 작동되는 거고, 라이다는 조금 이제 기후가 안 좋으면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기후가 맑고 이럴 때는 훨씬 더 정확한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 눈은 이제 금방 보면 아는데 테슬라는 눈의 기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웨이모 방식은 레이더와 라이다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 근데 레이더 라이다가 한때 미국의 벨로다인이라고 라이다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주가가 엄청 비쌌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진짜 상장 폐지될 정도로 주가가 엉망인데, 그거는 라이다 값이 예전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 하고 부피도 이따만 했는데 요즘은 요만하게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효율성은 테슬라 방식이 훨씬 싸게 먹히는 거고, 그 대신에 웨이모 방식, 라이다나 레이저가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 비쌌는데 최근에 라이다 값, 레이더 값이 떨어지면서 비용 효율성에 이제 얼추도 맞춰가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 방식을 추구하는 기업은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똑같이 이제 그 방식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테슬라 방식이 아닌 라이다, 레이더가 같이 소요되는 그 방식을 쓰려고 그래요. 현대차도 그 방식을 웨이모와 같은 그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자율주행의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테슬라 방식, 구독료 받는 모델. 자율주행으로 굴러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이 회사의 수익이 도움되느냐는 차를 사간 사람이 이 회사의 풀 S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매월 월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고, 웨이모 방식은 구글 모회사는 웨이모라는 회사 자체가 택시 영업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손님을 태웠느냐로 그 요금이 결정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지금 함께 존재해 있다. 기술 방식은 거의 다 레벨 3까지. 레벨 3면 사람의 개입 없이 대부분 다 운전이 가능해요. 그 대신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그런 정도다. 거기까지 자율주행이 와 있고, 자율주행의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테슬라 방식도 웨이모 방식도 AI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AI의 역할이, AI가 발전하면서 자율주행도 함께 발전해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AI 발전 때문에 함께 늘어나는 건데,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건데, 결국 테슬라 주가를 설명할 때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수익 모델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구독자들이 그 테슬라 차를 사가서 풀 SD 차지를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든 자기가 자가용으로 굴리든 간에 효과가 있어야 그게 점점 많이 팔릴 거니까, 그런 정도?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자율주행 쪽은 제법 많이 알고 계시는 거다. 글로벌에 자율주행하는 회사, 테슬라 방식이 아니라 웨이모 방식으로 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어요. 바이두가 그걸 하고 있죠. 바이두가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웨이모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뭐 앞으로 이제 좀 많이 AI 때문에 더 빨리 발전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점한 효과 때문에 구글, 테슬라가 제일 우리가 그래도 믿고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제가 크게 설명드릴 일이 별로 지금 요 정도 말씀드리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관련된 거는 설명이 다 됐다. 앞으로 이제 점점 시장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기대만큼 막 이게 막 크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 자체는 커지는데 마진율이 그렇게 막 떼돈을 남기고 이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 건가. 옛날에 우리 TV도 그러고 뭐 많은 제품들 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인간의 효익에만, 소비자들의 효익에만 기여를 하고 막상 경쟁이 난립해가지고 만드는 회사는 돈 많이 못 버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하드웨어 기업들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 길을 갈 가능성도 어쩌면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자율주행도 너무 막 자율주행 무척 좋은 기술인데 인간의 효능에만 도움이 되고 반도체 회사들만 떼돈 벌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사는 기업들은 얼마나 돈 벌지는 최종 수요자들이 전부 다 일반 개인들이죠. 그죠? B2C니까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첨단 기술이지만 그 기술이 지금 또 미리 선반영해서 가대해서 밸류에이션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그 대신에 1등 기업 위주로 그렇게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도 새해에 또 기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발전할 겁니다. 발전할 거고 요 관련 생태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대부분은 많이 또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가 있는 기업도 많아서 차라리 그거 사느니 또 뭐 더 좋은 기업도 많죠. 그죠? 밸류에이션 되고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없으면 서운하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담고 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에 대해서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35년이 되면 글로벌로 뭐 440조 정도 된다고 이런 그 글로벌 리서치 기관의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440조인가 44조인가 뭐 하여튼 그전 뭐 글로벌 아이비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의 결론은 가봐야 안다. 특히 마켓 규모를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마켓이 얼마나 커지는 거에 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거기에서 수혜를 많이 볼 건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1등 기업 위주로 투자하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번 세 번째 주제도 쉽고 다 쉬운 얘기죠. 쉬운데 금융들이 돈을 못 버시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안 기다린다는 거죠. 뭐 새로운 거 없나 매일 찾아다니시는 거죠.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는 삼성전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랬던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돈은 매사기 속도 이게 아니라 엉덩이가 벌어주고 어떤 뭐 장기적인 안목, 올개, 기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 이게 벌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